네, 이번에는 오어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 그래서 블루슈의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서 같은 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원래 블루슈 관련 문서를 쓰다가 한번 이게 영상으로 남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되었고요.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블루슈 설명, 오어스 설명을 왜 만들었냐? 이게 생각보다 오어스에 대해서 이해를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개발자가 아니라 이제 실무자분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설명을 따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발자를 위한 게 아니라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비전공자 혹은 이제 실무자, 개발자가 아닌 이제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었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적인 설명보다는 그냥 간단한 이해 정도로 이제 문서 내에 첨부한 정도로만 만들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어스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제 오어스가 뭐냐? 이제 사용자가 자신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도 다른 사용자가 단 서비스가 계정에 열람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구글이나 네이버, 카카오로 로그인이 가능하잖아요. 소셜 로그인 같은 서비스. 네, 그런 거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어스라는 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우어스에서는 크게 세 개의 참여자가 있는데요. 뭐 실제로는 더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세 개로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클라이언트를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이제 유저의 정보에 접근을 하려는 서비스를 말하고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로그인 하려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어스에서는 클라이언트라고 표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클라이언트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클라이언트를 이용하려는 고객을 이제 유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어스 표준에서는 리소스 오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려졌는데 이제 서버는 이제 유저의 허락을 맡아서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서비스를 말하고요. 그래서 지금 가려졌는데 어널러자이제이션 서버, 인증 서버랑 리소스 서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꼭 분리될 필요는 없고 이제 개념상 분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위해서 서버라고 칭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어스를 오어스의 작동 방식은 아니고요. 정확히는 오어스를 이용한 로그인의 작동 방식인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이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인증과 인가를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는지 그 사이에서 인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전부 설명하면 좋겠지만 그건 이제 개발자를 위한 설명이고요. 이것도 최대한 간추려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략된 부분이 많은데요. 아무튼 첫 번째는 유저의 로그인 요청입니다. 제 사용자가 로그인을 요청할 때 여기에 이제 그 소셜 로그인 기능을 쓴다고 했을 때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카카오 아이디 로그인 있잖아요. 여기서 클릭을 해서 로그인을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오어스의 인증 페이지 이동을 하죠. 이거는 이제 블루슈의 디자인 프로토타입인데 구글이랑 비슷하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화면이 오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리다이렉트 URL을 함께 전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서버가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했는지 알 수 있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로그인 정보 입력을 하는데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으니까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으니 이거를 클릭해 가지고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버가 이제 여기는 사실 서버에서 로그인 페이지에서 리다이렉트 URL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식에서는 인증 코드 방식이기 때문에 코드는 코드 방식으로 인증 코드를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구현에 따라 다르지만 뭐 스테이트를 해가지고 뭐 그 이제 특정 공격이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코드를 받으면 이제 유저의 웹 브라우저에서 클라이언트로 이 인증 코드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는 다시 인증 코드를 받아서 코드,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 클라이언트 시크릿 같은 경우는 OS 표준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구글 OS 특징인데, 아무튼 코드,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서버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는 이 코드를 받아서 액세스 토큰을 발급을 하게 되죠. 액세스 토큰 말고도 리프레시 토큰도 같이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설정에 따라 다르고, 블루셔 같은 경우는 리프레시 토큰도 같이 발급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발급받은 액세스 토큰으로 서버한테 다시 요청을 보내가지고 유저 정보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리소스 서버랑 인증 서버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액세스 토큰을 가져오는 단계가 인증 서버가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유저 정보를 가져오는 게 리소스 서버가 하는 일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유저 정보를 가져오고,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 유저 정보를 파악해서 이 유저가 가입된 유저인지 가입되지 않은 유저인지 파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로그인 절차를 통해서 로그인 정보를 유저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그인 처리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가 이제 OAuth의 로그인 방식이고요.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개발자가 아닌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긴 했는데, 그래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리다이렉트 URL이라든지 뭐 이게 모르실 것 같은데, 네, 이건 한번 나중에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고민은 네, 이겁니다. 네, 문서를 써야 되는데, 사실 문서 쓰기 전에 한번 말로 얘기를 하고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테니까 확대를 좀 하고요. 생각보다 안 보이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네, 그래서 블루슈란, 네, 이제 이거는 블루슈 소개 페이지에 들어가 있던 내용을 어느 정도 복붙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블루슈가 왜 만들어졌냐, 어떤 걸 해결하려고 만들어졌냐, 이런 내용을 좀 담을 예정이고요. 네, 운영 방법 및 방향. 이제 블루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고, 어쩐 단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이제 뭐 동아리나 소모임처럼 어떤 단체로 운영할 생각은 사실 별로 없고요. 이제 대신 뭐 동아리나 단체랑 협약 아니면 뭐 제휴, 아무튼 그걸 맺어가지고 동아리 인원이 일정 기간 동안 참여를 한 형태로 만들던가, 아니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프로젝트에 합류를 하는 형태로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블루슈 소속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각자 동아리에 블루슈 프로젝트가 있고, 그 각 동아리 블루슈 프로젝트가 이 중앙 블루슈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스란 이제 방금 보여드린 그 PPT를 보여드리는 공간이고요. 숭실대 오어스, 그 블루슈 오어스는 이제 뭐 이제 그 싱글 사인온이랑 연결시켜서 어떻게 로그인 하는지, 왜 만드는지 이런 걸 좀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숭실대에는 정보화 팀이라고 이제 교내 IT 같은 거, 싱글 사인온이나 그런 걸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랑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데 사용 요청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분께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몇몇 분께 이제 개발에 관련 있는 몇몇 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트래픽 문제도 있고
보안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대차게 싸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랜 B를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보화 팀이랑 불발될 거를 감안을 하고 이제 전체 학생 데이터를 받아와서 인증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저희가 학생증을 일일이 인증을 한다던가,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플랜 B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보화 팀한테 공개할 내용은 아니고 이제 그냥 저희끼리, 정보화 팀이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근데 왜 성실대 싱글 사인온이 왜 필요하냐? 이건 이제 정보화 팀이랑 협의할 때 사용할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블루쇼 관련해서 총학생에다가 어떤 걸 바라는지, 그다음에 총학생에서 이제 IT 기구가 신설된다고 말을 하는데, 소식이 들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때 제가 부탁을 했던 게, 그럼 신설기구에서 특별기구에서 블루쇼를 가져가 줬으면 좋겠다, 거기서 블루쇼를 운영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좀 하고자 이렇게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요청사항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이제 별거 많긴 하죠. 이제 그 정보를 가져올 때 협의 같은 걸 도와달라.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블루슈는 총학생회에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총학생회 아래에 블루슈가 있으면 안 된다. 라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블루슈는 이제 쭉 이어져야 되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총학생회 이제 1년마다 바뀌는 임기제다 보니까 연속성이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연속이 잘 되기 위해서 총학생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총학생회에서 분리해서 운영해야 된다. 사실 그것 때문에 특별기구로 해달라는, 특별기구에다가 블루슈를 맡아달라는 그것도 있습니다. 특별기구는 형식상으로는 총학생회 아래이긴 하지만 또 총학생이랑 별개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직도 상으로는 아래고, 물론 총학생회 명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명령을 받긴 하지만, 아무튼 총학생이랑 다른 나름의 별도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IT 특별기구에서 블루슈를 맡아달라 라고 할 예정입니다. 뭐 안되면 제가 다시 가져와가지고 제가 유지보수 해야겠죠, 군대에 있는 동안. 그러고 싶진 않은데. 아무튼 이 정도 문서 9개 문서를 써야 됩니다. 사실 여기가 엊그저께 써야 되는데, 네, 엊그저께는 서울을 갔다 오고 어제는 집에서 놀아가지고 네, 안 썼고요. 아무튼 영상 끝나고 빠르게 쓸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